안녕하세요. 전기 현장의 목소리를 진행하고 있는 오지입니다. 이번 질문 사항은 분전반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한 유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Y결선의 3상 4선식의 분전반은 아니고 델타 결선의 3상 3선식 분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 같이 보고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3상 3선식 델타 결선의 분전반이라 중성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접지 저항을 측정하나요? 다른 선배님들은 수도관 같은 접지된 노출 도전부와 분전반 2단자를 이용해 이전급법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게 맞는지요? 자, 질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선배님들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나 현장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것 같아요. 물론 경험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신 분 같은데,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현장 전문 서적을 보시게 되면 3상 4선식의 Y결선 분전반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건물이라든가 연구실 또는 특정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델타 결선 분전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여지까지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선배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게 되면 여기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전반에 있는 2단자와 수도관과 같은 개통 외 노출 도전부를 이용하시면 접지 저항을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도관에서 우리가 단자를 빼와가 측정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지 저항 측정한 요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별지 3호 영상에서 제가 3상 4선식 분전반의 접지 저항 측정하는 원리와 측정 요령, 그리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죠.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3상 4선식 분전반에서는 N단자와 보호도체 단자를 이용해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급법을 이용하실 때는 국산 제품은 2와이어, 3와이어 선택 버튼이 있든가 아니면 2폴, 3폴로 선택하신 후 리드선을 찍으시면 되는데, 일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전급법, 3전급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선 자체가 이렇게 PC가 공통으로 만들어진 리드선을 꽂으면 이전급법, EPC 3개의 리드선을 꽂으면 3전급법으로 측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PC가 연결된 이 전극법으로 측정할 때는 이에 연결된 단자에 대한 부분과 PC에 연결된 단자 부분의 저항이 더해져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자와 PC 단자 위치를 바꾸던 측정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선이 있으면 중성선을 활용해 이전극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3상 3선식에 관련된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RST 3상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3상 3선식이다 보니까 중성선 단자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단자가 없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 실무 교육 나갈 때마다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변압기 델타 결선에서 개통 접지를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KEC 이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서는 변압기 제2종 접지 공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해서 델타 결선 변압기에서는 세 선 중 한 선을 접지에 물려주고 이렇게 물려진 접지를 제2종 접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종 접지를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과 같이 델타 결선에서 2종 접지가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개통에서 발생되는 이런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흐를까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폐회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원단을 중심으로 폐회로가 구성됐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폐회로가 아닌 개방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비 외함 접지만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외함 접지, 이 보호도체를 통해 흘러가는 이 고장 전류는 과연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자,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은 폐회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단에 대한 회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지락 전류가 대지로 흘러가면서 접지가 되어 있는 다른 계수 쪽으로 타고 올라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때 타고 전류가 올라갈 때는 저항이 낮은 곳으로 우리가 전류가 타고 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락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지락 전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보호 협조를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 고장 전류를 검출해 고장 구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보호 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선 중 한 가닥에다가 중성선 접지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설비에서 누전이라든가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지락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락 전류 중간에다가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CT라든가 ZCT, CT를 달아주고 그 밑에 지락 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지락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보호 개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이러한 접지를 기능용 접지, 기능성 접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RST라고 하게 되면 T 라인에다가 접지를 연결시켜줬죠.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한 선을 접지를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C상의 전류가 이렇게 선로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류가 접지로 빠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개방된 회로에선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라인 쪽을 봤었을 때 개방단 회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가 우리가 공통 접지바가 물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대지로 빠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루프가 돼서 선로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개방단이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평상시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선로에서 또는 설비에서 지락이 만들어지게 되면 회로가 연결돼 버리겠죠. 이렇게 고장 발생 시에서만 고장 전류가 흘러가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EPS실에 있는 3상 3선식에 해당하는 분전반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전기실에 있는 우리가 전력용 변압기 또는 수전용 변압기가 되고, 여긴 전기실에 있는 접지 단자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개통 접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비에 있는 외암, 보호도체에도 접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압을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호도체 단자와 R상 또는 우리가 KEC에서는 라인 1이라고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자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측정되는 전압은 여기 회로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요. 변압기 코일을 통해서 접지 단자를 통해 이렇게 돌아와지겠죠.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전압, 즉 220V가 측정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220V가 측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보호도체 단자와 S상, 우리가 라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전류가 흘러가겠죠? 자, 마찬가지니까 넘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코일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전압이 측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220V 상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라인 3 또는 T상과 보호도체 단자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부분을 찍게 되면은요, 지금과 같은 전류 경로를 통과를 해요. 이렇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원 코일을 거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0V가 측정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전에 대한 전압으로 뭐 2V, 1V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상 3선식 분전반에 어스에 물리시고 또는 보호도체 단자에 물리시고 각각의 상을 하나 찍다 보면은 0V 근방에 나오는 지점이 개통 접지가 연결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 우리가 이 전극법을 실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직무교시 우리가 별지 3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전반에서 실시하는 이 전극법은 접지봉에 대한 저항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아까와 같은 경로를 그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라인 3에 있는 선로 임피던스와 그리고 뭐 보호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선로 임피던스가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또는 뭐 수도가 아니라 철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에 있는 모든 구조체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비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측정했었을 때 측정값은 우리가 2옴 이하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측정하게 되면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통의 노출 도전부,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 선을 빼오는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측정했던 이런 부분에 의문 난 점이 있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 이번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